영화 스노든 보셨어요? CIA인가 정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네. 이런 핸드폰의 카메라를 통해서도 또 길거리 CCTV를 통해서도 이게 개인을 다 감시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또 노트북 켜면 노트북에 있는 그 캠도 있고 그런 걸로 모든 사람을 다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나와서 실상 이렇다고 폭로를 했어요. 네네. 폭로를 하자마자 쫓기는 신세가 된 거죠. 뭐 어디 망명하고 그 실화 바탕으로 만들어진 네, 영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근데 그게 실제로 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들이에요? 네, 기술적으로 다 가능한 이야기들인데 예를 들어서 핸드폰의 카메라를 통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걸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고 일단 일개 개인이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고요. 네. 근데 어떤 힘 있는 기관이라든지 네. 이런 데서 개입이 된다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죠. 왜냐면은 화웨이 사건도 있지만 네. 이 기기를 만든 회사에서 그런 생각을 하진 않겠지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만들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길거리 있는 CCTV라든가 또 내 노트북에 달린 웹캠이라든가 이런 거 다 기술적으로 일단 다 가능한다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그 노트북에 있는 웹캠은 아주 기본적인 해킹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친구들도 보면 노트북에 웹캠 거기만 이렇게 뭐 테이프로 가려놓고 막 그러는 친구들 몇 명 있어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구나. 네네. 또 요즘에 집안에 홈 CCTV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강아지 돌본다고. 네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그 집안에 사람 돌아다니는 걸 다 촬영을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요. 이미 실사례가 나왔어요. 그게 뭐 불법적인 게 아니라 어떤 네. 연구 결과로 데모로 이제 보여주는 네. 사례가 있었죠. 남의 집에 있는 홈 CCTV를 해킹해서 그냥 그 집을 볼 수 있는 거고. 네네. 기술적으로 다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주식회사 인즈시스템의 대표이사로 있는 남기훈이라고 합니다. 인지시스템 뭐 하는 곳이에요? 모바일 포렌식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네. 수사하거나 조사를 할 때 디지털 증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PC에도 디지털 증거들이 많이 있지만 요즘엔 스마트폰의 증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증거들을 추출해서 분석하고 법정 자료로 보고서까지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포렌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는 그런 걸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아, 개인이 의뢰한 경우에 아니면 저희는 다 하고 있어요. 일단은 기관에 납품하고 있는 포렌식 솔루션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틸성의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는 고객님이라고 하면 저희가 또 직접 분석도 해드리고요. 포렌식은 일반 사람들은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한다. 네. 이 정도를 포렌식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저 딱 거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네, 복구와 포렌식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요즘에 TV에도 많이 나오죠. 포렌식 얘기가 나오면 항상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 복원했는데 뭐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같이 나오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복구 이꼬르 포렌식 이렇게 인식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복구 없어도 포렌식 분석할 수 있고요. 예를 들자면은 라이브 데이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우지 않은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그리는 것도 포렌식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통화 내역, 뭐 이런 것들 아직 지워지지 않은 데이터인데 그냥 이렇게 보면 문자예요. 근데 뭐 통화 내역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 사람의 행적을 볼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상관관계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만큼 누구랑 친분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포렌식의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포렌식이라고 하는 거는 복구가 아니에요. 기왕이면 삭제된 것까지 올려가지고 이 많은 데이터에 이 삭제된 데이터까지 섞여 있으면 좀 더 좋겠다. 그리고 삭제한 거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삭제를 한 거니까 여기에 더 좀 더 의미 있는 데이터가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복구도 중요한 하나의 기능인데 복구를 포렌식으로 인식을 해버리고 포렌식을 복구로 인식을 한다는 거는 포렌식이라는 범위가 너무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완전 분야 자체가 다르죠. 다시 말하면 지난 한 달 동안 누구에게 얼마큼 자주 또 얼마나 오랜 시간 통화를 했느냐 이런 것부터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건 발생 시간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의 행적을 쭉 보는데 갑자기 특이한 곳을 갔다든지 네. 이 사람이 이 시점에서는 이쪽으로 가면은 안 맞는데 이쪽으로 갔다든지 아니면 뭐 사건 시점에서 누구랑 갑자기 확 이 사람만 통화를 한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포렌식인데 다시 말하면은 이 모바일 포렌식을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어느 시점에 어디 있었다는 것까지 정보를 다 캘 수 있어요? 네, 저희만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GPS 트래킹이라고 해서 네. 포렌식의 보안 기술을 약간 얹어가지고 네. 응용해서 만든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GPS 트래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쓰게 되면 행적까지도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더 합리적 의심, 뭐 킹리적 가심 이런 게 들게끔 할 수 있는 기법들이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내일 너를 죽일 거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네.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이것도. 네.
근데 사건 현장에 있었어요. 거기 점이 찍혀 있어요. 네. 분석을 해봤더니 이 시간 여기 가 있었어. 네. 위치 정보라는 네. 거는 포렌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저희는 네. 데이터를 이제 추려내서 네. 어디에서 뭘 했는지에 대한 네. 어떤 행적들을 최대한 핸드폰을 분석함으로써 나오게 하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 하나가 GPS 트래킹이라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럼 이 통화 내역은 단순히 그냥 통화를 어디랑 몇 분 몇 초 했다 요것만 나오는 거잖아요. 내용은 아직 네. 없는 거지만.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시간과 어디서 했는지까지 나오면은 좀 더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사건마다 다른데 1차원적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그냥 복구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자료가 나왔어요. 네. 그럼 끝. 구속.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네. 있어요. 근데 사건이 그렇게 단순한 사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잡한 사건들도 많이 있는데 네. 그러면 더 많은 증거들이 필요해지거든요. 더 명확하게 뭔가를 해소를 해야 되고 네. 입증을 해야 되고 이런 사건이 생기게 되면 네. 더 들어가야 돼요. 행적도 분석하고 네. 습관도 분석을 해야 되고 네. 인간관계도 분석을 해야 되고 네. 그게 다 포렌식이에요.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컴퓨터공학과. 그럼 직접 하실 줄 알아서 하신 거예요? 네, 일단 원래 이제 해커로 시작을 했다가 네. 보통 우리끼리는 이제 IT의 꽃은 보안이다, 보안의 꽃은 포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네.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계속 공부하다가 해킹을 알게 됐고 네. 보안을 해야겠다라고 하다가 네. 더 위에 있는 분야를 알게 됐죠. 네. 근데 그게 포렌식이어서 관심 갖고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내가 해커다. 그거는 이제 뭘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딱히 기준점은 없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뭐 할 수 있는 해킹이 있었고 뭐 내가 할 수 없는 해킹도 있고 해킹도 이제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때가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대학교? 중학교 때 시작했었으니까 학생 때니까 네. 게임 해킹 해가지고 만든다든지 네. 그 남의 집 그냥 슬쩍슬쩍 들어갔다 나오고 네. 아, 그런 게 다 가능해요? 네, 그렇죠. 그 남의 집에 들어간다는 게 어느 정도까지예요? 기술적으로 가능한 게? 그 당시에는 완전히 제어권을 가져올 수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마우스도 내용대로 조작할 수 있었고 지금은 이제 별로 없지만 네. 그 당시에는 C드롬이 많이 있었잖아요. PC에. 그럼 C드롬 열고 닫고 막 이런 것도 하고 뭐 웹사이트 그냥 갑자기 막 아무 사이트만 올리고 네. 그냥 노는 거죠 그렇게. 아, 그런 게 가능해요? 그때가 윈도우 몇 시절이었어요? 제 기억에 95? 윈도우라는 것 자체도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해커들한테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네. 보안이 굉장히 많이 강해졌고 네. 그 당시에는 보안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례로 KT ADSL 만약에 썼었을 때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연결하려면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들어가고 그쵸, 이랬었거든요. 그쵸. 네. 근데 그거 툴 몇 개 써가지고 네. 아이디 패스워드 다 수집할 수 있을 정도의 보안 상태였죠 그때는.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은 그런 걸 뭐 어디 학교, 학원 이런 데서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해킹을 가르쳐주는 학원이 좀 생겼는데 네. 제가 공부했을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럼 뭘 가지고 공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기본적인 이론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영체제에 대한 내용, 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 네. 그러면서 시작을 했던 거죠. 아, 그걸 중학생 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네, 그때는 스스로 했었어요. 제 중학생 때 컴퓨터 하면 생각나는 거는 삼국지 3. 네, 그 맞아요. 디스켓 넣고 이렇게 잠가갖고 네. 게임하고. 하다가 네. 2번 디스크 넣으라고 갑자기 네. 그러면서 2번 디스크 바뀌고 뭐. 그 당시 도스 화면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나아가서 이런 거를 제어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다 어떻게 터득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스스로 그걸 다 만들진 않았어요. 네. 그들끼리 알고 있는 어떤 툴들이 있었어요. 아, 그걸 막 쓰고 장난치면서 어떤 원리를 깨우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럼 거기에 또 안 되는 기능은 또 내가 찾아서 또 공부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왜 되는지 호기심이 생기는데 보통 이제 네. 거기 나뉘어지는 게 네. 그냥 노는 것만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고 아닌 사람, 저도 이제 아닌 편에 속했지만 네. 그러니까 왜 되는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또 그 안에 있는 공부를 막 파고 들어가는 거니까. 예, 궁금하니까 네.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컴공을 입학을 했어요. 네. 이미 학교에서 알려주는 게 알고 있는 수준이에요? 어때요? 네. 다 알아요?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내 학위가 필요해서 들어가신 거구나. 저는 스스로는 잘 한다고 생각을 해서 네. 원래 대학을 안 가려고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취업을 했어요. 동네 막 삼보 컴퓨터, 주연테크 이런 PC 판매하고 수리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써주세요. 그때 그 고3 취업이었을 때 네. 하다가 이제 세상에서 학위를 요구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때는 참 실력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네. 세상이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2년 일을 하다가 다시 학교를 들어갔는데 네. 제가 강의했었어요. 교수님이랑 얘기하다가 교수님 이거는 이거 잘못됐어요. 이러면은 이제 교수님이 야 그럼 네가 나와서 해. 그래서 제가 나가서 강의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봐야 뭐 컴퓨터 언어 강의하거나 네. 아니면 네트워크 강의하거나 네. 했었는데 그때는 재미삼아서 그냥 교수님이 시켜주셔가지고 네. 오히려 그냥 제가 강의하고 놀았던 기억은 있네요.
그러면은 전역을 하시고 뭐 복학하신 거예요? 인생이 좀 특이하게 살고 싶어서 네. 복학 안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어요. 네. 전역을 하고 보니까 네. 제가 알고 있던 컴퓨터랑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아, 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ID 케이블이라고 이렇게 긴 케이블 가지고 하드디스크 꽂고 막 이런 네. 때 저는 보고 갔는데 네. 갑자기 조그만 SATA 케이블로 되게 네. 바뀌어 있고 맞아요. 윈도우도 환경이 막 바뀌어 있고 그래서 네. 이거 내가 다시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호주 워킹홀리로 1년 갔다 오고 네. 호주에서 무슨 일 하셨어요? 호주에서는 딸기 따고 토마토 따고 외국어도 많이 공부했고 여행도 하고 외국인 친구도 많이 사귀면서 이제 시야도 많이 넓어졌죠. 네. 그렇게 하고 와서 그냥 우연히 해킹 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네. 근데 내가 관심 있는 걸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네. 좀 그냥 뛰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 보고 약간 또 뛰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못다 이런 꿈. 네, 그래서 다시 본격적으로 컴퓨터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됐죠. 근데 그 전부터 원체 잘했어요. 네. 원체 잘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네. 그냥 쉽게 갔는데 네.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니까 네. 시대가 좀 바뀌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 빈 공간의 시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좀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진 거죠. 그러면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컴퓨터 얘기를 가야겠다 생각하고 나서는 뭐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는 해킹 학원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나는 해킹 쪽이었으니까 네. 저쪽 가서 배우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배우는데 배우고 있는 상태에서 강사를 채우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한 3년 정도 강의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IT를 계속 하게 된 거죠. 포렌식이라는 업체를 차려야겠다 생각하신 거는 계기가 뭐예요? 강의하다가 네. 뭐 어차피 포렌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또 취업은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또 취업이 됐어요. 네. 포렌식이라는 걸 이제 처음 실무도 네.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 기술도 연구하고 하면서 전문적인 포렌식 영역으로 이제 진입을 그렇게 하게 됐었는데 1년 되던 해에 많은 것들을 알게 됐죠. 경찰이나 검찰이나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에서 어떻게 조사를 한다, 어떻게 해서 어떤 증거를 만든다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더 할 수 있을 텐데. 네. 이 기술을 쓰면 이런 증거를 더 잡아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증거 하나에 피해자 가해자가 바뀌고 네. 구속이 될지 안 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게 이제 증거인데 네. 보면서 느낀 건데 왜 이렇게까지밖에 안 될까? 왜 여기까지밖에 안 돼서 이 사람 억울하게 만들고 있지? 약간 이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뭐라고 오지랖에 넓어가지고 네. 그냥 내일만 잘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또 계속 눈에 걸리더라고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네. 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죠. 일단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우리가 문자 주고받았던 거 이거 지워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카톡 내용은요? 살릴 수 있죠. 사진은요? 기기마다 다르긴 한데 살릴 수 있죠. 이게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를 지운 내용을 다 살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100%라고는 할 수 없죠. 아 100%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흔적이 남아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럼 원리가 나는 지웠어요. 네. 나는 핸드폰상에서 지웠는데 이게 어떻게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